안녕하세요. 문건사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랑가 요게슈바의 과학으로 쓰는 긍정의 미래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긍정의 미래인데 내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의 기술 발전에 대해 정교하게 꿰뚫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우리 인류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지평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올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현재의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가오는 미래의 기술은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대사회에 기술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발전 속도가 오늘날처럼 빠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화가 보급된 역사를 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입자가 사고 팔 수 있었던 백색 전화는 부유층만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정용 무선 전화의 가격이 거의 집 한 채 가격이었고 보급률도 낮았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처럼 지역마다 전화 가설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중전화를 이용했는데 공중전화 부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은 용건만 간단히였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에 전화를 하려면 교환원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이 개발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으려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스마트폰은 200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나자 세계 인구의 절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매일 80번 이상 켜본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지닌 사람들은 그 자체로 데이터를 생산해냅니다. 우리의 이동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걷는지, 계단을 올라가는지, 춤을 추는지, 조깅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제 한 일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계에 데이터가 기록된다는 사실은 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스마트폰도 곧 기술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닌 시대가 있었는데 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꿈꾸는 것들이 미래에도 똑같은 가치를 가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꿈꾸지만 미래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애쓰던 시절도 있었지라고 과거를 회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 환경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료 절차는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금은 당장은 병이 없더라도 검사를 통해 얻어진 의학적 데이터가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석되면 건강한 사람도 미리 수술을 받게 됩니다. 미래의 의학적 치료 과정은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에서 건강한 사람을 치료하는 예방치료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범죄를 처리하는 방식도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관은 어떤 범행이 발생해야 그 범죄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범죄 발생이 예상되면 미리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학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사후 처리하는 방식에서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의료나 치안에 이용되는 각종 데이터는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기계가 수집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기계가 우리를 더 잘 이해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얼음 수출국이었습니다. 이 꽁꽁 강에서 얼음을 잘라낸 후 배에 실어서 인도 등지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얼음 수출 기업들은 한순간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코닥 필름으로 명성을 떨치던 이스트먼 코닥은 2013년 필름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코닥이 보기에는 해상도가 낮은 디지털 사진은 필름의 감광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과소평가한 코닥의 실수는 스스로를 파산의 길로 밀어넣습니다. 코닥은 분명히 탁월한 화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은 디지털 기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이 지닌 파괴적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거의 모든 직업의 근본적인 부분을 변화시킵니다. 한순간에 모든 규칙이 바뀌고 과거의 모든 전문가는 새로운 것에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식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옛날에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태닝이 건강미를 대변합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교사가 몽둥이로 학생을 때리고 외과 의사가 병원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핵 폐기물을 그냥 바다에 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던 일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 눈에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일들도 미래에는 이해 못할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세는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였고 종교시설은 모든 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언덕과 같이 높은 곳에 건설되었습니다. 또 더 높이 보이려고 높다란 첨탑을 설치했습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종교를 대체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건물들은 교회나 성당보다 더 높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기계에 의존하게 된 금융산업은 파생 알고리즘이나 신용연계채권, 블록체인 모델과 같이 더 이상 고객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 디지털 기계를 이용하여서 우리의 신용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등급의 신용도가 나왔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기계가 신용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은 너무나 복잡해서 인간이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계가 그렇게 측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너무나 신뢰해서 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도 복잡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수리하려면 엔진룸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고장을 진단해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의 자동차 기술자들은 어떤 수리가 필요한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고장난 차량을 전자장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곁을 굴러다니는 지극히 간단한 물건조차 전자칩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내부를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들의 복잡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그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드론이나 무인 공격기는 수천 킬로미터 밖의 드론 조종실에 앉아있는 병사가 조종관을 잡고 있습니다. 이 병사는 폭격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 죄책감 없이 적을 향해 폭탄 투하 버튼을 누릅니다. 이처럼 자국의 군대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공격할 수 있게 된 이 전쟁 무기들로 인해서 미래에는 전쟁을 벌일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 미군의 무인 공격기들이 평양 상공을 기습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도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터넷 경제는 극소수의 기업으로 대표되는 독점화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경쟁을 통해 성장한다는 격언은 고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의 검색 엔진인 구글, 단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 단 하나의 비디오 채널 유튜브, 단 하나의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단 하나의 짧은 소식 전달 매체 트위터, 단 하나의 온라인 상점인 아마존이 있을 뿐입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은 모두 기계와 알고리즘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은 점차 기계와 알고리즘을 통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친구들을 사귀는 것까지 종국적으로는 기계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사악해지지 말자. 이 구호는 창립 당시 구글의 기업 모토였습니다. 악한 방법을 써서 돈을 벌지 말자는 뜻이라지만 뒤집어 보면 기술은 언제나 사악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사악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기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